안녕하세요. 돌수단입니다. 26년 2월 16일입니다. 이제 설날인데요. 내일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시는 사업 다 번창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 올해도 이제 돌수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6일 오늘 목포 수협업 현장 현황은 총 10척입니다. 안강망이 4척이 들어와 있고 자망이 6척입니다. 그래서 1100여 상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고기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고기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0분이네요. 저희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뭐 쓸고기가 좀 있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오늘 영상을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좀 드릴 말씀도 고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럴게요. 네, 오늘 복이 좀 많이 잡혀 있네요. 요 고기는요, 이게 동갈도입니다. 동갈도똥. 도똥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요. 얘는 이제 하스턴가에 속하는 고기인데, 어떤 게 있냐면 하스턴가는 벤자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군편선도 있고, 그리고 얼음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가돌돔도 들어가 있어요. 동가돌돔은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생소한 고기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양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맛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조림이라든가 뭐 구이라든가 아니면 생선가스 이런 걸로 굉장히 고기가 좋아요. 얼음돔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다들 이제 잘 모르는 고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던 건데 새롭게 생기는 거죠. 한 몇십 년 전부터. 복입니다. 복은 지금 이 작은 사이즈 요것은 이제 국메리 복인데 원래 이게 이제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돼야 돼요.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어린 개체고 이건 조금 이제 큰 개체입니다. 물론 이제 더 커집니다. 요것은 복섬. 우리가 쫄복탕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복섬입니다. 이게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금액대가 얘들이 저렴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데 비쌀 때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저게 뭐 작은 사이즈들은 한 1,000원에도 경매가 됐던 적이 있고 좀 큰 사이즈들은 뭐한 10만원도 넘어가고 막 그래요. 요건 자주복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은 흰점 참복이에요. 이게 참복류에 속하는 거고요. 등에 하얀색 점이 있죠. 이게 하얀색 점이 없으면 참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들이 많은 것들, 작은 점, 이렇게 큰 점 하나에 작은 점들이 많은 게 이게 자주복이에요. 요건 다 같은 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참복류라서 같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들은 이제 너무 혼합종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긴 해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밴댕이라고 하죠. 실제 이름은 반지입니다. 반지. 밴댕이하고 반지의 차이는 뭐냐면 반지는 밑에가 이렇게 껄껄하고 가시가 있어요. 배 밑에가. 그리고 이 아래 주둥이가 더 짧아요. 이게 이제 반지인데 보통은 송어나 밴댕이라고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아주 유명한 밴댕이 회가 이걸 이제 기점으로 이걸로 이제 회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반지가 좀 꽤 많이 보이네요, 눈에. 마리갈치 조금 보이고요. 병어 좀 보입니다. 마리갈치는 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20만원 후반대 5마리. 보세요. 아기, 간재미하고 금태거. 이 간재미의 정식 명칭은 홍어입니다. 홍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어는 참홍어입니다. 참홍어. 복이 다 복이네요. 복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 가자미는 다 물가자미입니다. 어저께가 아니죠. 저번 주였죠. 찰가자미가 있었는데, 찰가자미를 그냥 못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같이 좀 비교도 해드리고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해요. 물맥입니다. 이것은 물맥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정확한 저기는 꼼치입니다. 꼼치. 동해안에서는 이제 미거지라고 하는 고기가 있고 서해안에서는 물맥이가 꼼치라는 고기예요. 서로 다릅니다. 동갈로돔이 여기도 많이 있네요. 이게 이제 생명이 동갈로돔이지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불리더라고요. 불리는 돔이. 와, 여러분 진짜 희귀종입니다. 희귀종. 요즘에는 완전 희귀종. 이거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은 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추억의 고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웅어입니다, 웅어. 이게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어족 자원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웅어. 와, 웅어 이렇게 많이 잡힌 걸 좀 보기가 어려운데, 사이즈도 굉장히 큰 것도 있네요. 와, 오늘 영상에 이거 득템했네요. 이거 웅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족자원 중에서 조기, 웅어, 우럭 이런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의 그 대표 주자예요. 진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화면상이라도 많이 봐주십시오. 이건 감손동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것은 감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여기 말로는. 웅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선도도 너무 좋고요. 진짜 이게 엄청 그 물 맑은 데서 살았던 애들이라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저기까지가 이제 안강망이었고요. 여기는 유자망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제가 영상을 좀 길게 찍어드릴 생각으로 고기 이것저것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릴 거 있으면 좀 해드리고요. 여기는 민어가 많이 잡혔는데요. 이제 민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릴까요? 원래 민어는요, 우리가 통치라고 하죠. 통치 또는 퉁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퉁치고 뭐가 민어냐? 다들 민어 새끼를 통치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통치는 1kg 미만의 사이즈. 그러니까 한 마리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게 이 정도 사이즈, 센치는 한 50cm, 55cm 사이 나오는 50cm 정도, 이 정도 사이에 키로수는 한 1kg. 이 상자가 지금 4개형이 55c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cm, 이제 55cm 막 달랑말랑 하죠. 여기 조금 남으니까 요 사이즈, 그러니까 1kg 미만의 사이즈, 그러면 딱 50cm 정도 돼요. 1kg가 이 정도 미만의 사이즈들을 우리가 통치라고 해요. 근데 왜 통치라고 하냐면 제사상에 통으로 놓는다고 해서 통치라고 하지 민어 새끼들이라고 해서 통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지금 민어가 40mm 사이즈가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원래 40mm 사이즈가 이게 33cm 밑으로는 그 금지 어종에 체장에 걸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40cm가 민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40mm 사이즈, 그러니까 40cm가 아니라 42 사이즈예요. 우리가 분리할 때 40mm, 30mm, 그리고 이제 20mm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요게 보면 이게 지금 35cm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35cm로 잡아놨는데 이래서 40mm 사이즈가 33cm 이하들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 배가 지금 좀 크게 잡아놔서 지금 40mm라고 올려놓은 건데 요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요즘은 30mm, 체장 금지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cm 이하는 못 잡게 돼 있다 보는데 보통 우리가 30mm 사이즈가 한 5cm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의 40mm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사이즈는 이 배가 좀 크게 담아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30mm예요.
30미 이 사이즈가 33cm 정도, 35cm 정도 되는데, 우리가 통치들이 민어 이제 그 유년기가 1년입니다. 1년. 그 1년생들이 보통 보면 35cm 이하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작아 보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거 1kg짜리 있죠? 쟤는 작아 보이지만 저게 3년생입니다. 민어가 보통 혹자들은 뭐 5년에서 10년도 산다는 사람도 있고 10년에서 12년도 산다는 사람도 있고 10년생으로 봐요. 그러면은 3년 정도 된 큰 게 저렇게 1kg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쟤부터는 이제 생식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기는 알집도 있고 그래요.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알도 배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1년생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생 이하들은 이제 민어의 유년기, 그리고 3년생 이하들은 통치, 제사상에 통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거지, 민어 새끼를 통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아주 기본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1kg 이상 되는 것들을 민어라고 했고 8kg 이상 되는 것들은 도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도톰만큼 크다 그래서 이제 도톰이라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민어는 민어라고 하고 좀 민어 새끼들을 통치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이제 실제 통치라는 명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통치는 1kg 이하의 민어들을 통치라고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1kg 이상은 민어라고 하고요. 민어 새끼를 통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년생 50cm짜리들은 민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큰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었죠. 나도 이건 안 먹어봤는데 저도 이게 이제 푸렁청 구멍이 나는 고기예요. 이게 이제 제주도 쪽에 있는 고기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네요. 오늘은 서대, 다 참서대입니다. 참서대. 박대하고 서대하고 구별법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박대하고 서대의 차이점. 이게 참서대, 이게 박대예요. 박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개서대하고 참서대하고의 정확한 구별법을 좀 가르쳐 드려볼게요. 참서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직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선이 3개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것도 이건 3개네요. 직선이 3개가 보입니다. 기서대는 직선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선이라는 게 여기 줄이를 아주 그 고기의 감각기관, 이게 화면상은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아무튼간 개서대는 이 직선이 2개고 참서대는 직선이 3개입니다. 그걸로 이제 보통 많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대 하면은 참서대, 용서대, 개서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걸 막 분리를 해가지고 판매하거나 그러잖아요. 용서대는 그냥 엄청 큰 게 용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참서대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미, 이건 이제 물가자미예요. 물가자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점이 6개가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하얀색을 띱니다. 근데 이제 요 점이 선명할수록 신선하다고 그랬고요. 다 물가자미입니다. 가자미와 비교해 드릴 만한 게 양태입니다. 양태. 양태 같은 경우는 30cm 이상 보면 이제 이 폭이 다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양태는 옆에 가시가 있어갖고 엄청 조심해야 돼요. 예, 진짜 위험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35cm 넘어가죠. 이게. 근데 요 양태는 30cm가 넘어가면 거의 암컷이라고 봐야 됩니다. 30cm 수컷은 이제 그렇게 크질 않아요. 양태는 남해안 양태하고 서해안 양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남해안 쪽은 사이즈가 한 90cm까지도 자란답니다. 서해안은 보통 한 70cm까지가 자란다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용가잠입니다.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죠. 자색이 띄는 게 용가자미. 오늘 찰가자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찰가자미가 있는지 모르겠나요. 계속 한번 봐볼게요. 네, 다 용가자미입니다. 고등어는 망치고등어하고 창고등어하고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망치고등어는 점고등어라고 하고요. 창고등어는 그냥 고등어라고 합니다. 망치고등어를 보여드리려 했더니 딱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망치고등어는 배가 점들이 자글자글 있는 것들이에요. 고등어의 가장 선도를 보실 때 배 부분을 좀 눌러보면요, 배가 단단한 것들이 선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도 좋네요. 배가 단단하네요. 눈도 살아있고요. 이건 이제 전갱이죠. 전갱이가 많이 잡혔나봐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는 것들이 따로 떼져 있습니다. 네, 큰 대전갱이는 웬만한 고기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 말로는 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전갱이하고 고등어는 한국 사람들은 고등어를 좀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 전갱이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다른 거지. 이거 막 얘네들은 거의 이제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찰가자미가 있네요. 오늘도 저쪽에 보니까 찰가자미가 있는데 이제 수역 직원분이 그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나가 많이 잡혀있네요. 이런 것은 이제 다 붕태겁니다. 네, 이건 광어인데요. 광어 보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흑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점들이 있는 거. 근데 자연산은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다 피멍이 들어있는데 자연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산의 30%는 양식장에서 탈출한 거라든가 아니면 양식장에서 방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광어가 그 자리에 가만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서식 장소가 저런 환경을 띠면 갈색 이끼가 많이 껴있고 그러면 저런 흑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연산인데도 저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찰가자미입니다. 찰가자미. 저번에 못 보여드리고 그냥 지나가서 제가 좀 서운했는데, 찰가자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형태가 타원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좀 달라요. 광어 같은 경우 다른 가자미하고 보면 모양 자체가 좀 약간 좀 짜부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쪽 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 눌려 있어요. 이게 찰가자미입니다. 찰가자미의 가장 큰 특징은 뒤집었을 때 이제 이 양쪽 이게 새카마죠, 지느러미가. 이게 찰가자미입니다. 목포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가자미가 세 가지네요. 용가자미, 물가자미, 창가자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가자미 종류는 30여 종이고요.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게 20여 종입니다. 근데 서해안 쪽에서는 가자미류가 많지 않습니다. 동해안 쪽이나 남해안 쪽은 가자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자미 종류가 잡히면 들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피볼락인데요. 조피볼락의 우럭 대표적인 것이 그 우럭을 우럭이라고 그냥 칭하는데, 이 조피볼락은 여기 보시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가시 3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3개. 이렇게 가시가 3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조피볼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가시가 없는 게 있어요. 좀 큰 고기로 한번 봐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시가 이렇게 있죠. 손가락, 엄지손가락 있는다고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눈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조피볼락이고, 우럭 중에서도 이제 저기 없는 게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르시볼락, 띠볼락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게 잡아드렸어요. 평소처럼 이제 경매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기 이것저것 얘기 좀 해드리려고 길게 잡아드렸는데, 사실 쓸모없는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매 받는 사람이 경매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드리는 게 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식 알고 있으면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럭 열기가 오랜만에 한 상자가 있네요. 이 열기는 우럭이랑 같은 동네입니다. 같이 살아요. 이것도 이제 볼락류라서 이건 이제 불볼락이에요. 같은 라인이라서 우럭이 잡히면 열기가 잡혀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우럭만 잡히고 열기가 안 잡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매 저렴을 받아가지고 물건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좀 정확한 고기 이름을 가르쳐 드리고 정확한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새로운 어종들도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성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더 많은 걸 이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것저것 언급해 드리는 이제 쓸모없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로 그냥 봐주세요. 요거 이제 점농어입니다. 농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 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것은 그냥 농어고, 점이 있는 것은 점농어예요. 점이 없는 것은 겨울에 이시게 맛있고, 점이 있는 이 점농어는 여름에 맛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점이 있어요. 민농어든 점농어든. 커가면서 이제 하나는 점이 있어지고 하나는 점이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랭이, 병어라고 하시는데, 사실 얘는 덕대입니다. 덕대. 네, 이거 이제 이 병어 종류는 2가지가 나옵니다. 병어하고 덕대하고. 네, 지금 비교해 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덕자라고 부르는 게 없어가지고 비교는 좀 불가능한데, 실제 얘는 덕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제 자랭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수족이, 여기서는 또 반어라고도 하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또 제가 오늘은 이제 한가해서 해드린 거라서 다음에 또 경매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또 못 해드릴 확률이 높아요. 20일부터는.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거의 그냥 넘어간다고 보고, 한 17, 18, 19일 이때 이제 수협에서 3일 동안 이제 쉬어요. 그리고 경매가 없습니다. 20일부터 다시 경매가 재개가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아마 또 바빠가지고 정신없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날 때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내일이 이제 설날인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20일 날 뵙겠습니다. 설 동안 식사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고기 있으면 저희 돌수단에다가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20일 날 경유 받아가지고 맛있는 고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